경제 이론인데, 자, 1번이 오늘 우리 배우셨던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죠. 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죠. 해당 재화의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예?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했을 경우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죠. 자, 이때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데, 이 수요의 증가는, 자, 수요 곡선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자, 가격은 지금 현재 P0로 변화가 없는데 지금 수요량은 Q0입니다. 자, 어떤 요인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걸 묻는 거죠. 자, 이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수요의 증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억 보면은, 자,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아까 우리 배우셨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자들의 상품 수요도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입니다. 거래세, 여러분, 거래세인 뭐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가 돼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거래세 인상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볼 때 지금 설명한 거래세는 뭐다? 이제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가 오르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는 것, 거래세. 세 번째는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자, 주택, 이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또 소비자가 이자는 이전보다 더 적게 부담을 대죠. 적게 부담하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수요는 증가한다. 자, 딕은 수요의 증가죠. 네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동그라미. 기대라는 건 바로 이거죠. 이 소비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이 기대, 예상이에요. 기대,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 현재 가격이 싸요. 현재 가격이 싸니까 어때?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의 증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기억, 디귿, 니을. 4번 정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려운 용어들은 아닌데 좀 주의를 해야겠죠. 인구가 뭐 한다면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뭐다? 줄어든다.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합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시장, 아파트 동그라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동그라미. 문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수요 곡선을 얘기죠.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또 가격은 또 변화가 없어요. 이때 수요량은 Q자료인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감소함으로써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왼쪽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의 뭐다? 감소. 이번은 수요의 감소를 물어요. 수요의 감소. 자, 수요의 감소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왜 어렵냐? 하나 모르면 틀려. 복이 많잖아요. 이제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수요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늘 얘기지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뭐 한다? 상품 소비도 늘어나잖아요. 예? 이전보다 수요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억 틀렸어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건축비야. 건축비가 하락을 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요. 두 번째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이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야. 공급.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의 증가. 세 번째,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뭔다? 감소. 이거 하나 우선 나왔네요. 하나 나왔고, 자, 아파트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여러분,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자,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A점에서 이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어요. 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때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야. 이거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해당 재화인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어디서 동일 수요 곡선 어디서 움직인다? 상에서. 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죠. 이럴 때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할 때를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야. 이때 뭐다?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래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다? 수요량의 변화야. 다섯 번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다.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또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해. 수요도 감소한다. 두 번 나왔네요. 두 개. 대체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대체제 가격이 나왔어요. 여러분,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뭔다? 하락을 해요. 여러분,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주택 수요 법칙에 따라 주택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하는데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변화가 없고 수요량은 Q0인데 주택 수요량이 증가하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근데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거든. 소비자 주택 가격이 싸지니까 비싸 보이니까 아파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주택 소비를 늘리면서 아파트 소비는 줄이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를 해요. 수요의 감소. 여러분, 대체제 진짜 많이 내거든 시험에. 대체제,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수요가 뭐 한다? 증가. 그러니까 수요 감소 몇 개? 3개. 인구 감소, 그리고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
3개인데 시험에 내면 여러분 4개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면 2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하나 모르면 틀리니까.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데,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예상의 동그라미. 요거네. 요거 예상이 되면은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잖아요. 현재 비싸니까 아파트 사고자 합니까? 아니죠.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 감소.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 아니에요. 이번 지금 수요의 감소거든요. 요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요거죠.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비싸니까 현재 아파트 수요가 뭐한다? 감소하는 거. 요게 아니에요. 동일 수요 곡선 상이 뜨면 요거잖아요. 수요량 아니다. 틀린 질문. 1번 뭐다? 틀린 질문. 되겠죠? 용어가 어려워요. 거기 보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이 얘기예요. 해석을 좀 해줘야 돼. 이 점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상 이렇게 하향으로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감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자,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돼? 수요가 증가. 요거죠. 수요 곡선은 좌하향, 여기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요거 우상향. 요렇게 표시한 건 가격이고, 우상향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양을 기준으로 한 거. 요거는 가격 기준. 요거는 양을 기준해서 우상향.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이동. 자, 3번째.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량은 뭔다? 감소하고 대체 관계는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상향으로 이동. 3번 정답. 하여튼 대체제 쪽에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3번 정답. 여기 이해가 되면요, 오늘 배운 거 100% 이해된 거예요. 4번째,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이자 부담이 뭔다 여기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수요 곡선이 뭐다? 우상향으로 자체가 이동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2.6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질문. 4번째,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밑으로 요거죠.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화살표가 이런 형태로 표현한 건 양을 기준으로 한 거. 이건 우상향, 이건 좌하향.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가는 가격 중심. 3번. 여러분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를 작년에 출제한 거예요. 올해도 중요합니다. 자, 4번 문제 공급으로 갑니다. 자,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여러분이 이 4번의 1번 문제, 요거 올해 출제 예상되는 지문인데, 이런 지문이 나오면요,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야. 잘 모르면 그래 가서 찍어, 그거 다음으로. 어쩔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할 때, 이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요거거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데 지금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자,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오르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증가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오르고 얼마만큼 증가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 비탄력적일 때는 많이 상승하고 어떻게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적게 증가를 해요. 적게. 그런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돼? 약간 상승해. 민감하니까 약간 상승하고 약간 상승하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증가해. 요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적게, 탄력적일 때는 뭐 적게, 거기 더 크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틀린 질문 바로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 정답 지금 많이 묻거든요. 예? 잘 이해 안 되면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이거 정답이다 딱 이렇게 가든지. 자, 올해 시험 이런 유형의 질문 출제 1순위예요. 출제 1순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다음 주에. 2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 최대의 동그라미, 최대의 수량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 자, 공급량의 변화와 또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자, 또 가격이 변화를 해야겠죠. 가격이 변한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이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일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아파트 가격 공급량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A점에서 오르면은 공급량은 공급의 법칙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A점이 뭐? B점으로 이동해.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가격이 변하면 또 항상 상이 나왔을 때 무슨 변화? 양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지문 맞는 지문.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불변이다. 불변 이 얘기겠죠. 물리적 토지 공급량 이 얘기죠. 불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불변.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 딱 떠나야 돼요. 여기 떠야겠죠.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때 공급 곡선의 형태는 수직선. 이럴 때를 우리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이게 물리적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이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이렇게 불변이라는 것은 고정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 끝에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완전 비탄력적. 이게 포인트. 맞는 질문.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이라고 해.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 시험 문제 되면요, 탄력적, 비탄력적,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틀리신 분 많아요.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 공급이 어려워지면 비탄력적.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에 얽히면 그 주택 공급의 변화할 때 주택의 동그라미. 여러분 문제 나올 때 이런 게 항상 키워드입니다. 주택. 자, 그러면은 주택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요, 앞에 거 보면 안 돼요. 뒤에 거 공급량의 변화. 요거부터 봅니다. 공급량의 변화 뒤에. 앞에 거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그럼 주택이니까 지금 주택이잖아요.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은 뭐다? 주택이야. 그럼 주택 가격 찾아야 돼. 주택 가격. 주택이니까 자, 공급량의 변화 오른쪽에서 주택 가격만 찾아보세요. 주택 가격. 그럼 이 답은 1번. 하나밖에 없네. 그럼 답은 1번. 5초 안 걸려. 답 1번. 그럼 공급의 변화 그 왼쪽 보세요.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이전보다 많아지지. 공급의 증가가 되지. 1번 정답입니다. 찾을 때는 아까도 했지만 뒤에부터 요거부터 찾아야 돼요. 공급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런 거를 뒤에서부터 찾으라. 앞에서부터 찾으면 안 돼. 뒤에서부터. 다 찾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또 변화 요인이 나오죠. 자, 여러분 공급의 변화 요인을 보면 아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을 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뭐 한다?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단독주택의 수요는 뭐다? 증가하고. 여러분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뒤에 상승의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야.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하락으로 출제합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뭐다? 상승한다. 그게 키워드. 1번 맞는 지문.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주택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공급은 이전보다 줄어들죠. 공급은 뭐다? 감소. 감소가 포인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보완제인, 자, 보완제인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여러분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공급량 뭔다?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좀 공급량을 많이 하지. 그러면은 보완제요. 예? 주거 용지 시장에서 주거 용지 가격과 공급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가격은 P0로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은 Q0인데 문제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지을 땅도 증가해야지. 주거용지 공급도 뭐 한다? 증가를 해야지. 주거용지 공급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증가한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많아지, 주택 공급이 많아지려면 땅도 많아져야지.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합니다. 보완제. 네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면서 결정한다. 요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지문인데 이 얘기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게 가격 곡선이에요. 이게 가격 곡선이고 이것은 평균 비용 곡선. 그리고 한계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는 한계 비용 곡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 그리면 좀 이해가 빠르니까 요 점에서 우리는 뭐가 결정돼?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공급량. 뭐죠? 가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뭐? 일치하는 점. 여기서 결정. 그 얘기예요. 지금 4번 지문. 요거는 경제 좀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시험에 8회 시험에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요때 2년 전에 또 한 번 출제를 또 한 겁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안 나와요, 그 지문.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죠. 이런 건 안 내요. 자, 5번은 자주 내요.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에서 비탄력적. 공급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비탄력적. 이 지문 3번 출제했어요. 자, 비탄력적 밑줄 읽어두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런 지문 나오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쉬운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요거는 좀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아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탄력적. 요거는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저는 대충 그려서 그래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쉬운 1번 지문은요.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대학생들 지금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사법고시 해서 요거 지문 내면 못 풀어요. 이런 지문 1번은. 쉬운 지문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은 각 공급량 수준에서 이 세금액만큼 가격이 뭐 한다? 올라요.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올라요.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뭐다? 상향 이동해. 수직으로 이렇게 상향 이동해. 그래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뭐죠? 감소해요. 자,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거든요. 이제 보는데 경제적 순손실이 뭐냐 하면 요 얘기예요. 요거. 요 삼각형 이 면적이 소비자가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도 손실을 보고 생산자도 적게 받으면서 손실을 봐. 그럼 이게 바로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 여기는 요거 이 삼각형 면적 요게 경제적 순손인데 요 두 면적 어디가 크냐 이 말이야.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작고 탄력적일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과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을 비교할 때, 요게 높으면,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 경제적 순손실도 크다.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도 작다. 그래서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기억해두면 되겠네. 무슨 관계? 비례.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비례. 이것만 딱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같은 방향 변하죠. 그러면 1번 질문 해결됐습니다. 1번 정답이죠. 비탄력적에서 커진다가 아니라 뭐다? 작아진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자, 2번은 요거네요. 또 요거 그림 봅니다. 2번 부동산 수요가 뭐다?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공급이 멀수록 비탄력적에서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맨 끝에 더 크게가 포인트죠. 맞는 질문. 2번 질문 아까 앞에도 봤잖아요. 많이 나오죠. 3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 포인트.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해.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그거 알면 4번이 해결되네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 하락, 불변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한다? 증가한다. 4번 맞는 질문. 요것은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자세히 배웁니다. 5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할 능력이 있는 수요자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이다. 자, 얘기죠. 자, 이 수요 곡선상에서, 자, 여러분 수요 곡선상에서 이 점이다. 이 점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이다. 이 1,000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 얘기가 지금 5번 지문에 나와 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하면 수요량의 변화. 자, 항상 요걸 우리가 묻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오피스텔 항상 분모는 뭐죠?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예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여기 얼마? 2.0인데 가격이 4% 인상이 됐어요. 여러분 수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수요량은 4%에 1을 곱해주니까 8% 뭔가 인상되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 8% 감소한다. 4번 정답. 이런 문제는 좀 쉬운 겁니다. 왜? 개념에 그대로 숫자 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런 문제는 8번, 이런 건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이건 개념을 그대로 묻는 문제.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자,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시험 문제에 최근에 자주 나오죠. 지금 보니까 이제 9번, 10번, 11번 계속 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9번 수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세한 가격의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 무한히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량이 무한히 변한다. 이것은 어떤 문제? 이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일 경우.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를 우리 뭐라고 하죠? 완전 탄력적.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이렇게 무한히 변동하는 경우 수평선일 때 완전 탄력적. 여기 1번 설명. 완전 탄력적. 여기 포인트 수평선입니다. 2번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대체재 중요하죠. 맞는 질문.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그래서 커진다. 3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항상 수요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중요한 요인이죠. 항상 대체재로 갑니다. 단기보다는 뭘로 갈수록 장기. 관찰 기간이 길다는 것은 장기로 가죠. 장기로 가면은 대체재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여러분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요. 네? 대체재가 많으면 뭐가 된다? 탄력적이야. 대체재가 많으면 하여튼 탄력적.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탄력적은 이전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거야. 더 커진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 탄력적. 3번 정답. 4번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다. 여러분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 대체하기 어렵지 뭐. 용도가 다양하면 대체하기가 더 쉬워지지. 그러니까 용도가 뭐 할수록 다양할수록 용도가 뭐 할수록 네, 다양할수록 용도가 적은 것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또 뭐다? 탄력적이야. 하여튼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적입니다. 커진다라는 의미는 뭐다? 탄력적. 자, 네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5번인가요? 자, 여러분 수요 가격 탄력성이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 분모는 가격이고 분자는 수요량인데 여러분 작년에도 냈거든요.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볼 때 비탄력적인 1보다 작으면 1을 기준하거든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뭐다? 탄력적. 항상 1을 기준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요. 요 두 개밖에 안 내. 예? 요거 두 개거든요. 그럼 요 두 개를 낼 때 비탄력적이잖아요. 지금 비탄력적은 분모 어떻게 돼? 양변에 뭐를 곱해줘? 양변에 뭐를 곱해줘? 가격의 변화율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의 변화율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죠? 비탄력적은 뭐?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크다. 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그럼 이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죠? 화살표가 작다. 맞는 질문이지.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을 경우는 뭐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의 수요량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자, 급한데 얘기거든요.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게 바로 뭐가 돼? 총수입이야. 총수입은 가격과 수요량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르죠. 임대료 가격이 대폭 올라도 상승해도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량은 적게 감소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이 총수입은 빗금친 부분보다 뭐 한다? 빗금친 부분보다 크죠. 그래서 가격과 총수입에 있어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도 뭐 한다? 증가한다. 이 지문이죠, 지금. 여기 1번 설명. 그래서 1번에 그 맨 끝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증가한다.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 아까 어떻게 돼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잖아. 그럼 대체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대체재가 많잖아요.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 아니라 뭐다? 탄력적.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자, 우하향하는 선분 이 얘기죠. 자, 가격, 수요량이 주어졌죠. 자, 이런 질문에서 우하향하는 이렇게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이에요. 이때 중간일 때, 자, 요것을 Q 우리가 제로라고 한다면 요 중간일 때, 요 선분 중간일 때를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 이때 가격 요거 P0라고 하면 가격도 반, 가격도 요 가격의 반, 수요량도 요 수요량의 뭐 반이야. 반. 왜? 이게 중간이거든. 중간. 왜 이렇게 나오냐? 그건 산수를 좀 해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비례를 좀 알아야 돼. 하여튼 뭘 하도 중간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이것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인 구간. 이 구간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무슨 구간? 비탄력적 구간. 그럼 이 점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완전 탄력적. 이 점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 곡선상의 요 선분의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아, 이 점이든 이 점, 요 점이에서 1.2다. 그럼 이 점은 1.7이다 이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3번. 측정 지점에 따라 어떻게 가격 탄력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맨 끝에 다르다가 포인트. 3번 정답. 야,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보면은. 자, 일반적으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여러분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지죠? 대체재가 많아지면 뭐다? 탄력적.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여러분 용도 전환이 어려운 것보다 쉬울수록, 용이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죠? 많아지면 뭐다? 탄력적. 5번 탄력적입니다. 자, 11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탄력적이면 뭐다? 요거. 완전 탄력 수평선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무한히 변하는 경우죠. 그런데 거기에 뭐다? 뭐가 나왔죠? 그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수요량이 고정된 건요,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요거예요. 수요량이 고정된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에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의 형태가 수직선이 될 때 수요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다. 변화가 없다.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1번 완전 탄력적 해라. 완전 비탄력적 해야 맞습니다.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여기죠. 요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면 완전 비탄력적이 뭐다? 수직선. 2번 맞는 질문.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요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 작다. 요게 3번 설명.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0인 완전 비탄력적. 4번 맞고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공급은 어떻게 돼요? 5번. 자, 공급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게 탄력적이면 뭐?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탄력적일 때는 양변에 또 가격의 변화율을 곱해주면 되죠. 가격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을 보면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 요거지. 여기 5번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할 때는 수요든 공급이든 뭐를 기준? 1을 기준해서 1보다 작아요. 0과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리고 무한대로 가면은 완전 탄력적. 제로로 가면 완전 비탄력적.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로 내는 게 좀 쉬운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지문 OX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요즘 탄력성 2문제 출제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론 내고요. 또 하나는 계산 문제를 또 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이제 나오는 게 12번부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여러분 교재 4문제가 지금 탄력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이제 균형 가격 결정의 계산 문제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 사항 설명하는데 자, 2교시 배운 거 상당히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잘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수업할 때 들으시니까 그럼 더 빨리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 10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합격이야. 기본서 교재든 뭐든 10번 보는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예? 만화책 보듯이 좀 빨리 넘어서. 만화책은 재밌어서 잘 기억 다 나요. 그 제목까지 다 기억나. 말투까지. 영화 한번 보세요. 예? 극한 직업 영화 보세요. 그 말투 잘 기억하시대. 근데 왜 공부는 기억이 안 날까요? 이게 노는 머리와 공부하는 머리가 다 다릅니다. 두뇌. 그래서 자주 보시면은 기억이 좀 됩니다. 자, 잠시 쉬고 계산 문제 풀겠습니다.